안녕하세요. 신장지킴이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시죠? 특히 우리 한우님들은 바이러스 감염이 잘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랜만에 목소리가 들어간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998년 1월 8일에 신장 이식을 했습니다. 2020년 4월 현재 신장 이식 22년 차에 이제 돌입을 했습니다. 저는 현재 직장생활을 하면서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요즘 점심은 도시락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야 식이요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신장 이식 후 7가지 노하우,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이요법 습관 만들기입니다. 단백질, 고기, 생선, 계란. 신장 이식 전 우리 건강할 때의 그 식습관을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장 이식한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습관을 완전 고쳐야 됩니다. 단백질 관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한 끼 한 끼당 계란이든 고기든 생선이든 한 끼당 150g, 이제 체질에 따라서 약간 좀 드시고 싶으시면 한 200g 정도 이렇게 범위 내에서 좀 절제를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부가적으로 좀 더 드시고 싶으시면은 콩담배, 콩장이나 순두부나 아니면 그 두부 위주로 이렇게 추가로 해서 좀 보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단백질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면역 억제제, 이식약 복용, 시간 맞추기. 특히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식약을 복용을 해야 되는데요. 휴대폰 알람을 이용해서 아침 8시나 저녁 8시, 아침 8시 반이나 저녁 8시 반, 물론 이제 9시에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알람을 고정적으로 맞춰 놓으십시오. 그럼 나도 모르게 깜빡할 때 알람이 알아서 울려주기 때문에 약을 드시면 되고요. 특히 다이소라든가 이런 그 비품 파는 데를 가시면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요일별로 약을 담을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담지 마시고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해서 용기에 담아서 아침에 먹었는지 확인하고 또 저녁에 먹었는지 확인해서 다 먹었으면 그 다음날 거를 준비하는 이러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민감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스크를 꼭 챙겨야 됩니다. 특히 환절기 때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챙겨야 되고요. 마스크는 불편하더라도 환절기나 버스 차량이 많으면 버스를 탔어요.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마스크를 끼세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옆에든 앞에든 갑작스럽게 내 앞으로 온 사람이 기침을 하게 되면은 감기를 옮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하시고요. 그래야 유해 세균이나 중금속, 바이러스로부터 차단됩니다. 저도 예전에 그 2007년도 정도에 폐렴으로 한 1년 정도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해서 완치한 경험이 있는데요. 폐렴약이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힘들고 약을 먹고 다니다 보면은 구름에 떠 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약 관리도 그렇지만은 그 극복하는 시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음식 조리할 때 밥을 뜸들일 때는 그 냄새가 너무 역겹기 때문에 자리를 피하거나 문을 닫거나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얼굴, 손발 붓기 관리. 특히 이제 짠 음식을 먹다 보면은 이제 손발이 나도 모르게 또 붓는 경우도 있고, 육류, 아까 말씀드린 단백질 있죠? 그거를 지나치게 드시다 보면은 퓨린, 요산이 많이 만들어져서 음식을 섭취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요산인데요. 회나 해산물, 등푸른 생선, 오징어, 낙지, 젓갈류는 덜 나에 없고요. 멸치도 등푸른 생선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칼슘은 비타민으로 섭취를 하시고 멸치로 칼슘을 섭취하겠다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괜히 요산 수치가 높아져서 통풍이 생기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요산약, 자이로릭을 의사 선생님 처방을 받은 후에 비상약으로 꼭 준비를 두시고, 단백질을 많이 섭취했다든가 할 경우에는 요산 수치를 정상 범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한 알이라든가 심하면 아침 저녁으로 한 알씩 이렇게 드시는 방법도 통풍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발을 심장보다 좀 높게 하고 쉬면서 붓기를 가라앉혀야 됩니다. 앉아있을 때도 발을 좀 높게 놓고 다리 붓기를 완화시키면 됩니다. 근데 저도 가끔씩 손발이 좀 붓거나 얼굴이 좀 부어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방법대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의 개인 위생, 손톱, 발톱, 그리고 무좀 관리, 사마귀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외출 시에는 외부 화장실 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그래야 바이러스나 요로 감염이 잘 걸리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특히 저도 이제 22년 동안 한 3번 정도 요로 감염이 됐는데요. 심하면 입원을 해야 됩니다.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해서 항생제 치료를 받으면 이제 요로 감염이 깨끗이 씻어 나가기 때문에 완치 단계가 되는데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서 심할 경우에는 중환자실에 무균실에 또 입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할 때 화장실이나 샤워를 할 때 위생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타월이나 그 때밀이 타월 있죠. 이런 거는 이제 본인 전용으로 사용하시고 수건은 덜 나위 없습니다. 가족끼리 각각 구분해서 내 것은 따로 관리를 하세요. 그리고 또 대중 사우나나 찜질방 이런 곳은 가급적이면 안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라든가 세균들이 많기 때문에 남이 쓰던 또 이불도 덮어야 되고 굉장히 불결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여름철 구름이 있는 날도 눈이 내린 날도 자외선 수치는 높기 때문에 선크림을 반드시 바르세요. 편평 세포암이나 피부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2014년도에 편평 세포암에 걸려서 5년이 지나서 얼마 전에 이제 완치를 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 시기를 놓치면은 피부암이 발생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본인의 직업이 외부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더욱더 선크림을 바르시고 모자를 쓰시고 선글라스까지 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눈도 보호되고요. 눈 주위에 피부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눈 언저리, 콧등, 양볼이 높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입술도 잘 걸립니다. 그리고 면역 억제제나
이식약을 드시기 때문에 면역이 약해져서 피부가 약하고 특히 머리 주변 피부가 얇아집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눈 양쪽 부분, 콧등, 양볼, 턱, 입술, 이마 등의 피부색이 아주 얇아지기 때문에 엷은 갈색으로 변하면 피부과에 가서 검버섯이신지 어떤 경우인지 조직 검사를 반드시 하시고 치료를 미리미리 좀 서둘러서 하셔야 됩니다. 시기를 놓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기도 커지고 염증이 생기면 큰 시술을 받아야 되고, 시술 받고 나아지면 다행이지만 피부암까지 가게 되면 굉장히 치료 단계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매일 10분씩 스트레칭, 유산소 운동, 특히 이식약을 먹기 때문에 팔뚝이나 허벅지 근육이 살이 많이 빠져서 굉장히 가늘어집니다. 그래서 힙업 운동을 하시고요. 엉덩이에 살과 근육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특히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을 때 엉덩이에 살이 없어서 주사 맞기가 힘든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겨울철 엉덩방아를 찌면 골반이 이제 골절이 되면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회복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단지와 허벅지 운동, 실내 자전거를 타거나 걷는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29, 10년, 20년이 되면 허벅지가 매우 가늘어집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도 약해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하시고, 무릎은 좀 약하다 싶으시면은 무릎 보호대를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여러분이 편한 쪽으로 착용하고 다니세요. 무릎 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저 자신도 오른쪽에 하나씩 차고 다닙니다. 이상 신장 이식 후 7가지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독에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이 시기를 잘 극복해서 우리 건강관리를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